톨스토이 단편소설 바보 이반.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욕심 많은 형들은 파멸하고 우둔하지만 고지식하고 정직한 막내 이반은 악마의 모든 유혹을 물리쳐 최고의 승자가 된다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잘 사는 사람은 꼭 똑똑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입니다. 1장. 바보라 불린 남자. 옛날 어느 마을에 세 형제가 살았습니다. 첫째는 군인이었고, 둘째는 상인이었고, 막내는 농부였습니다. 첫째 형은 용감했고, 전쟁터에서 공을 세웠으며, 훈장을 받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용기를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전쟁에서 이긴다. 둘째 형은 영리했고 장사를 잘했으며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저택에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재산을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돈을 번다. 하지만 막내 이반은 달랐고 사람들은 그를 바보 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바보 같았으니까요. 계산을 못했고 누가 이반, 이 밀 한 포대에 얼마를 받을 거야? 라고 물으면 그는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적당히요. 적당히가 뭐야? 숫자로 말해봐.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받는 만큼 받으면 되죠.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바보 좀 봐. 계산도 못해. 이반은 욕심도 없었고 밭에서 일하다가 배가 고프면 빵을 먹었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 잠을 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많은 땅을 원하지도 않았고 더 큰 집을 원하지도 않았고 더 좋은 옷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반, 너는 왜 돈을 더 벌려고 하지 않아? 땅을 더 사면 더 부자가 될 텐데. 왜요? 지금도 먹고 살 만한데요. 하지만 더 많이 가지면 더 좋잖아. 왜 더 좋은데요? 저는 지금도 행복한데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바보구나. 이반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고 누가 물으면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이반, 너 어제 밭에 씨앗 다 뿌렸어? 아니요. 절반만 뿌렸어요. 왜 다 뿌렸다고 하지 않아? 그래야 일 더 안 시키잖아. 하지만 절반만 뿌렸는 거려. 아이고, 이 바보야. 세상 사는 게 그게 아니야. 이반은 화를 내지 못했고 누가 자신을 속여도 때려도 욕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화를 안 내? 저 사람이 너를 속였잖아. 그래서요? 화를 내면 뭐가 달라지나요? 복수를 해야지. 왜요? 그럼 더 피곤한데요. 사람들은 이반을 이해할 수 없었고 서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살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해. 형들도 이반을 무시했고 첫째 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반, 너는 정말 쓸모없구나. 전쟁에 나가면 바로 죽을 거야. 힘도 없고 머리도 안 돌아가잖아. 둘째 형도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반,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돈 버는 법도 모르고 계산도 못하잖아. 이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형님들. 저는 바보니까요. 그리고 다시 밭으로 나가서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었으며 비가 오면 집에 있고 날이 개면 다시 나갔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반을 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는 평생 저렇게 살겠지. 가난하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반은 가난했지만 굶지 않았고, 무식했지만 문제가 없었고, 바보였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매일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났고, 밭에 나가는 것이 즐거웠고, 일하는 것이 즐거웠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밤에 잠들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네. 무엇이 좋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저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물었습니다. 저 바보는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하지만 이반은 신경 쓰지 않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든 그는 그냥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저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날은 마을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이반, 너는 꿈이 없니? 꿈이요? 꿈은 자면서 꾸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래의 계획 말이야. 뭘 이루고 싶지 않아? 이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내일도 밭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그게 다야? 네, 그게 다예요.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바보구나. 하지만 이반은 개의치 않았고, 그는 바보였으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보는 복잡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오늘을 살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반에게 그것은 완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바보가 누구인지를요. 복잡하게 살면서 불행한 사람이 바보인지, 단순하게 살면서 행복한 사람이 바보인지를요. 하지만 이반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바보니까 어려운 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삽을 어깨에 메고 콧노래를 부르며요. 해는 따뜻했고, 바람은 시원했고, 땅은 기름졌으며, 이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장, 똑똑한 형들의 몰락. 첫째 형은 군인으로서 성공했고, 전쟁에서 공을 세웠으며, 장군이 되어 많은 병사들을 지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이름은 유명했으며, 누구나 그의 용맹을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형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지위를 원했고, 더 많은 권력을 원했고, 더 큰 명예를 원했으며, 절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더 위로 올라가야 해. 나는 원수가 되어야 해. 그는 전쟁을 원했고, 왜냐하면 전쟁에서 공을 세워야 승진할 수 있었으니까요. 평화는 그에게 불편했고, 전쟁이 없으면 그가 공을 세울 기회도 없었습니다. 왜 전쟁이 없는 거지? 내가 어떻게 공을 세우란 말이야? 그래서 그는 전쟁을 만들려 했고, 이웃 나라와 분쟁을 일으키고, 작은 갈등을 크게 키우고, 평화 협상을 방해했습니다. 전쟁이 나야 내가 빛날 수 있어. 마침내 전쟁이 일어났고, 첫째 형은 기뻐하며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가 생각한 것과 달랐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의 병사들이, 적군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고, 피가 흘렀고,
비명이 울렸고 마을이 불탔습니다. 첫째 형은 공을 세웠지만 승리할 때마다 더 많은 적을 만들었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질투했고 부하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적들은 그를 증오했으며 그는 외로웠습니다. 높은 곳에 홀로 서 있었고 아무도 그의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은 상인으로서 성공했고 장사를 잘했으며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상회를 운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그의 재산은 엄청났으며 누구나 그의 부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형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이 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원했고 더 큰 사업을 원했고 더 넓은 시장을 원했으며 절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족해. 나는 더 벌어야 해. 그는 밤낮으로 일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오직 돈만 벌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쉴 수 있어.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끝이 없었고 돈을 벌수록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집을 사면 더 큰 집이 갖고 싶었고 가게를 하나 사면 2개를 사고 싶었고 1000냥을 벌면 10,000냥을 벌고 싶었습니다. 둘째 형은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고 물건값을 속이고 무게를 속이고 거래를 속였습니다. 장사는 원래 이런 거야. 속고 속이는 거지. 하지만 그도 속았고 더 영리한 상인들이 그를 속였고 동업자들이 그를 배신했고 직원들이 그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모두가 자신의 돈을 노리는 것 같았으며 밤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내 재산을 지켜야 해.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어느 날 두 형은 만났고 장군이 된 첫째 형과 부자가 된 둘째 형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장군이 되었어. 수천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지. 나는 큰 상회를 운영해. 수만 냥의 재산이 있지. 하지만 곧 다투기 시작했고 첫째가 말했습니다. 내 돈을 좀 빌려줘. 전쟁 자금이 필요해. 안 돼. 내 돈은 내 거야. 뭐 형제가 도와야지. 형제? 장사에 형제가 어디 있어? 이자를 내면 빌려주지. 첫째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자? 나한테 이자를 받겠다고? 당연하지. 이게 세상이야. 두 사람은 싸웠고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원망했습니다. 첫째는 동생을 탐욕스럽다고 했고 둘째는 형을 폭력적이라고 했으며 둘 다 서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해치기 시작했고 첫째는 동생의 상회를 공격했고 둘째는 형의 전쟁 자금을 끊었습니다. 형제가 적이 되었고 피를 나눈 형제가 서로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며 말했습니다. 저 똑똑한 형제들을 봐. 결국 서로를 무너뜨리네.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첫째 형은 전쟁에서 패했고 자금이 떨어졌고 병사들이 떠났고 그의 명성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둘째 형은 사업에서 실패했고 거래처가 떠났고 빚이 쌓였고 그의 재산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평생 쌓아온 것들, 권력과 명예와 재산과 지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왜? 욕심 때문이었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심,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지혜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욕심이었고, 똑똑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탐욕이었습니다. 두 형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갈 곳이 없어졌으며 부끄러워서 마을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성공한 우리가 실패했다는 걸 어떻게 인정해? 그들은 방황했고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들, 많은 것을 가졌다가 모두 잃은 사람들, 똑똑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보 이반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3장. 이반의 선택. 이반은 여전히 밭에 있었고 형들이 떠나고 세월이 흘러도 그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확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고 작은 오두막과 낡은 삽과 몇 마지기의 밭,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반은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만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반, 너는 왜 더 많은 땅을 사지 않아? 일을 더해서 돈을 모으면 되잖아. 왜요? 지금 땅도 다 못 가꾸는데요. 하지만 더 많이 가지면 더 부자가 되잖아. 부자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그럼 편하게 살 수 있지. 이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편한데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이반에게는 야망이 없었습니다. 더 크게, 더 높이, 더 많이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고 그저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는 받은 만큼만 일했고 밭에서 수확한 곡식으로 1년을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고 더 심지 않았습니다. 왜 더 안 심어? 많이 수확하면 팔 수도 있잖아. 왜 팔아요? 저는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반은 남을 해치지 않았고 이웃이 어려우면 도와주었으며 곡식을 나눠주고 일을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반, 빌려준 거 돌려받지 않아? 아, 맞다. 깜빡했네요. 깜빡하면 어떡해. 그 사람이 안 갚으면? 그럼 안 갚는 거죠. 뭐, 너 정말 바보구나. 이반은 그저 웃었고 화내지도 않았고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욕심 많은 상인이 이반을 찾아왔고 교활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반, 내 밭을 내게 팔아라. 좋은 값을 줄게. 왜요? 저는 팔고 싶지 않은데요. 하지만 내가 2배를 줄게. 그 돈으로 더 큰 땅을 살 수 있어. 왜 더 큰 땅을 사요? 저는 지금 땅도 충분한데요. 상인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야. 기회를 놓치는 거야. 하지만 이반은 팔지 않았고 그저 웃으며 다시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어느 날 교활한 관리가 찾아왔고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이반,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이요? 얼마나요? 내 수확의 절반이다. 절반이요? 그럼 제가 먹을 게 없는데요. 그건 내 문제야. 법이니까. 이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작년에는 4분의 1만 냈는데요. 올해는 법이 바뀌었어.
정말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이반은 순순히 절반을 내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이반,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법이 안 바뀌었어. 속는 거야. 아, 그래요? 이반은 관리를 보며 순진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거짓말하면 안 돼요. 관리는 당황했고 이반의 순수한 눈빛 앞에서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었으며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관리는 그냥 돌아갔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반, 넌 정말 운이 좋아. 거의 속을 뻔했잖아. 그래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이반의 삶은 단순했고 복잡한 계획도 교활한 계산도 거창한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해야 할 일을 했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확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었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바보라고 불렀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반은 가난했지만 빚이 없었고 무식했지만 속지 않았고 약했지만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욕심이 없었으니까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행복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이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서로 말했습니다. 이반은 바보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래, 오히려 착하지. 우리보다 더 평화롭게 사는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이반에게 다가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반,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욕심도 없고 화도 안 내고. 이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그렇게 사는데요. 욕심을 내면 피곤하고 화를 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잖아. 이루다니요? 저는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해요. 그것도 이루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었고 어쩌면 이반이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4장 악마와의 대조. 이야기는 여기서 흥미로워지고 악마들이 등장했습니다. 지옥의 악마들은 이반을 싫어했는데 왜냐하면 이반은 욕심이 없었고 화를 내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마들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나쁜 일을 하게 만드는 존재들이었지만 이반은 유혹되지 않았고 악마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악마의 우두머리가 분노하며 명령했습니다. 저 바보 이반을 망가뜨려라. 모든 악마가 동원되어도 좋다. 첫 번째 악마가 나타났고 그는 이반에게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이반, 내 이웃의 밭을 봐. 내 밭보다 훨씬 크잖아. 질투나지 않아? 이반이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질투해요? 저는 제 밭이면 충분한데요. 하지만 저 사람은 너보다 더 많이 수확해. 그래요? 좋네요. 그 사람은 가족이 많으니까 더 필요하겠네요. 악마는 당황했고 질투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었으며 좌절하며 물러났습니다. 두 번째 악마가 나타났고 그는 이반에게 교활하게 속삭였습니다. 이반, 너를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봐. 화나지 않아? 복수하고 싶지 않아? 이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요? 저는 정말 바보인걸요.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하지만 기분 나쁘잖아. 아니에요. 저는 괜찮은데요.
바보라고 불려도 저는 여전히 저니까요. 악마는 또 당황했고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없었으며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악마가 나타났고 그는 가장 교활한 악마였으며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반, 내가 너에게 마법을 줄게. 이 마법을 쓰면 아무 일도 안 해도 곡식이 자라. 정말요? 신기하네요. 그래, 써봐. 그럼 넌 놀고 먹을 수 있어. 이반은 마법을 받았고 그리고 밭에 나가지 않고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악마는 기뻐하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저 바보를 게으르게 만들었어. 하지만 며칠 후 이반이 다시 밭으로 나갔고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씨를 뿌렸습니다. 악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나가? 마법이 있잖아. 이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법은 신기하긴 한데 제가 일하는 게 더 좋아요. 왜? 일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땀 흘리고 땅을 만지고 곡식이 자라는 걸 보는 게 즐거워요. 악마는 완전히 패배했고 게으름도 이반을 유혹할 수 없었으며 좌절하고 돌아갔습니다. 악마들은 회의를 열었고 서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바보를 망가뜨릴 수 있을까? 욕심도 안 통하고 분노도 안 통하고 게으름도 안 통해. 뭐가 문제야? 악마의 우두머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놈은 너무 단순해. 복잡한 욕망이 없어서 우리가 유혹할 구멍이 없어. 악마들은 깨달았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은 외부의 악이 아니라 내면의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반에게는 그 욕심이 없었고 그래서 악마들도 어쩔 수 없었으며 결국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이반은 속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냐하면 속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니까요. 이반은 얻으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속을 수가 없었으며 세상에 어떤 유혹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반은 해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해친다는 것은 무언가를 빼앗으려 할 때만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반은 빼앗을 것이 없었고 아니 정확히는 빼앗겨도 괜찮았으며 오히려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제 곡식을 가져가세요. 저는 남은 것으로도 충분해요. 이반은 악마들조차 좌절시키는 사람이었고 단순함의 힘과 욕심 없음의 힘, 그것은 어떤 악보다 강했습니다. 5장 결국 남은 사람. 세월이 흘렀고 두 형은 모든 것을 잃고 방황했으며 갈 곳이 없었고 할 일이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막내 이반을 찾아가기로 했고 부끄러웠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바보 동생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치욕스러웠지만 그들에게 이반밖에 없었습니다. 이반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고 여전히 삽을 들고 땀을 흘리며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두 형이 천천히 다가갔고 창피함과 미안함으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이반은 고개를 들었고 형들을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님들 오랜만이에요. 그는 웃으며 두 형을 맞이했고 원망도 비난도 조롱도 없었으며 그저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첫째 형이 부끄러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반,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바보라고 놀렸는데 사실 바보는 우리였어. 둘째 형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어.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여기서 함께 살아도 될까? 이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강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왜 미안해하세요? 형님들은 형님들 방식대로 사신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함께 살아야죠. 우리 형제인데요. 두 형은 울었고 자신들이 평생 쫓아다녔던 것들이 권력과 명예와 재산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남은 것은 오직 이 단순한 동생뿐이었습니다. 이반은 형들을 위해 밥을 지었고 많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으며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형님들, 제 집은 작지만 함께 살기에는 충분해요. 이반, 우리는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다니요, 형제가 왜 주고받아요? 그냥 함께 사는 거죠. 두 형은 이반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어색했으며 평생 복잡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단순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 형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반, 우리가 뭘 하면 돼? 형님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나는 평생 시키는 일만 했는데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럼 천천히 찾으면 되죠. 급할 거 없어요. 둘째 형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반, 돈은 어떻게 벌어? 돈이요? 저는 밭에서 곡식을 수확하면 팔아요. 그걸로 필요한 걸 사고요. 그게 다야. 저축은, 투자는? 저축이요? 필요하면 하겠죠. 지금은 필요 없는데요. 두 형은 점점 이반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복잡한 계산 없이 사는 삶과 먼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삶과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형제는 오두막 앞에 앉아 있었고 해가 지고 별이 뜨고 바람이 불었으며 고요했습니다. 첫째 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반, 너는 정말 행복하니? 행복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괜찮다고? 네. 배고프지 않고 잠잘 곳이 있고 할 일이 있고 형님들이 옆에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둘째 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더 많은 것을 원했어.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이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다고? 네. 과거는 지나간 거고 미래는 아직 안 온 거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두 형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반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실이었으며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 형제를 보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결국 살아남은 건 바보 이반이네. 똑똑한 형들은 모두 망했는데 말이야. 어쩌면 진짜 지혜는 단순함인지도 몰라. 이반은 여전히 밭에 나갔고 이제 형들도 함께 나가게 되었으며 서툴렀지만 함께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삶은 평온했고 욕심이 없으니 걱정도 없었고 비교하지 않으니 불만도 없었고 속이지 않으니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을 살았고 그것으로 충분했으며 그 단순함 속에 진짜 평화가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묻습니다. 똑똑한 삶이 정말 좋은 삶일까요? 복잡한 계산과 끝없는 욕심과 치열한 경쟁. 그것들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바보처럼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단순하게, 욕심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걸까요? 이반은 세상이 바보라고 부른 사람이었지만 결국 가장 지혜롭게 산 사람은 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요. 우리도 가끔은 바보처럼 살아도 괜찮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오늘을 단순하게 진실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그렇게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